아파트의 하락률이 최대 4억 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45%까지 떨어진 아파트. 최근에 청약 경쟁률을 살펴본다면 무려 16,128대 1,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요. 주변의 아파트들 시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근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조건 신축 아파트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최고가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37%, 40%까지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고분양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시점 속에서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40% 하락한 아파트 3곳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곳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파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지역 주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수정마을 쌍용 예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분양 물량도 있었고요. 그리고 GTX의 호재 같은 곳들이 있는 곳인데요. 준공은 2011년도에 되었고요. 1474세대, 이제 19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서 쌍용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이 수정마을 쌍용 예가 같은 경우에 35평형의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40%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4억 1,800만 원, 이제 9층이 매물이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정보에 앞서서 최근에 이 지역 김포에서 미분양이 났던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고천 센트럴자이 미분양 물량이 있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김포 골드라인인 고천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제곱미터가 7억 5,8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는데, 미분양이 났었던 이유는 고분양가 때문이었어요. 고분양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분양가 물량들보다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김포 골드라인의 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미분양이 난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고천역 일대의 물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장기역 일대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지만은 고천역보다는 그래도 입지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고천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얼마나 높았냐면은 인근의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 2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6년차 된 아파트의 34평 실거래 가격이 6억 2,8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고천 센트럴 자이의 분양 가격하고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많은 수요자들이 이런 고분양가 물량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좀 준신축의 저렴한 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이 물량은 이제 아직도 미분양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역세권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고점 대비 좀 떨어진 곳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김포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GTX라든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만한 지역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마을 쌍용 예가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위치가 이제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하고 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있기는 하지만은 이 한강의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거리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김포 라인에서 이제 외곽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단점은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멀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하고의 거리가 좀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고요. 또 장기역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하기에는 그래도 거리가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단점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크게 올라갔던 시점 속에서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아파트가 이제 7억 원을 넘어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4억 1,800만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제 7억 원, 뭐 6억 후반대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억대 초반에 34평형, 35평형의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있다는 부분은 가격적으로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입지가 더 좋은 곳을 선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지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이러한 지역들의 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포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호선의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GTX의 호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인 기간이 좀 길게 걸릴 수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통의 개선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 좀 가격 변동폭이 큰 곳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아파트 물량이고요.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었고 세대수는 2234대대, 대단지로 이루어진 22개 동이고요. 용적률 219%, 건폐율 15%의 아파트입니다. 하나의 기사를 살펴보면은 10억 원 부르던 아파트가 5억 원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불황 그리고 삼성전자에 따른 그런 공장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아무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가격 하락폭이 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하락률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형의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가를 찍었던 2021년 10월에는 7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2월 달에 4억 2,500만 원에 11층이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8천만 원 하락했고 39%가 떨어져서 거의 40%에 육박하게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고덕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평 아파트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은 고덕신도시 쪽에는 이제 대장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대장의 아파트들 4곳을 살펴보면은 자연앤자이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5억으로, 그리고 파라곤도 9억 6천에서 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제일풍경채와 신한인스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신한인스빌 같은 경우에는 11억 1,700만 원의 가격이 6억 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까지도 이제 반도체 불황이라든가 또 이제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좀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이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이 거의 40% 가까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40%까지 떨어지고 있는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아파트의 위치인데요. 평택 지제역하고 위치가 조금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서정리역 인근에 있는 고덕 국제신도시의 아파트들하고 평택 지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택 지제역하고 거리가 다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반도체 불황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들 중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준신축의 아파트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많이 올랐던 시기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2,5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올랐을 때는 7억 원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40%까지 떨어진 아파트들 중에 이러한 곳들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리스트를 올렸으니까 34평형의 아파트, 평택의 이 아파트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평택 지역도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서 제 생각들을 또 공유했고 어떤 아파트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도 제가 비공개 특강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또 공부하고 싶거나 가격의 하락폭이 큰 지역들 더욱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흥 105 중흥 S클래스인데요. 105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105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19년 2월에 건축되었습니다. 준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08세대 20개 동, 그리고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199%, 건폐율 13%의 아파트입니다.
어떤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냐? 신문 기사를 한번 보면은 40% 폭락한 지역들이 이제 백오시라든가 평택, 그리고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인데도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지역들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등한시하기보다는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하락의 폭이 저지할 수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가격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이 되면은 다시 이제 리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쯤 될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이 올라가는 시점이 왔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이제 시흥 105 중 S클래스 같은 경우에 34평형이 8억 7,500만원까지 거래가 됐던 게 최근에 2월달에 4억 7,500만원에 거래가 돼서 45%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4억 원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는 8억 7,500만원의 이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양면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위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105 신도시가 있고요. 거기서 중흥 S클래스의 위치입니다. 이제 수인 분당선이 있는데요. 이 수인 분당선의 인근에 가까이 역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그렇게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가격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들만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만 또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주변에 어떤 아파트들이 또 가격이 떨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수도권에서 최근 하락한 아파트 3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좀 제작해 봤고요. 처음에 아파트 물량은 운정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865세대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용적률 181%, 건폐율 18%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운정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 33평형의 하락률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6억 원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에는 4억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33평인데도 불구하고 4억 원이면은 그래도 절대적인 값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2억 2천만 원이 하락을 했고 35%가 하락된 가격이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주변에 최근에 무순위 청약 물량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정신도시 내에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던 것들을 보면은 GTX 역사가 있습니다. 이 GTX 역사 바로 인근에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D1이라고 하는 이 물량이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됐고요. 또 48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좌측에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리버라고 하는 이 물량도 이제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들 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가격이 무순위 청약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A18블럭 D1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 센트레빌 위치이고요. 그리고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GTX가 지금 현재는 개통이 되어 있고요. 일부 구간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을 했지만은 또 이제 추가로 개통이 될 곳들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했던 이제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D1의 위치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4억 8,900만 원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 한 세대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었는데 경쟁률이 이제 16,120
8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4억 8,900만 원에 33평의 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신청을 한 건데요. 주변에 이제 시세를 살펴보면은 이제 8단지 중 S클래스 같은 경우에 4년차가 된 아파트는 6억 8,500만 원, 또 6단지 같은 경우에 금강 펜테레온 같은 경우에는 4년차가 된 아파트가 6억 3천만 원, 또 같이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됐던 리버 A48블록 같은 경우에도 4억 9,800만 원에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많은 청약 접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대장 아파트라고 보면은 이제 운정 중앙역 인근에 힐프아라고 해서 힐스테이트 운정, 푸르지오, 그리고 아이파크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에 8년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 일자가 2018년 7월에 입주를 했고 25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최근에 5억 2천만 원,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거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위에 이제 운정 센트레빌이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의 아파트인데 입주가 이제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12년 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이제 신도시 내의 신축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거래 사례를 비교하기에 좀 노후화가 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파트의 최근 33평 실거래 가격은 4억 원이었어요. 4억 원.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본다면은 이제 구축의 아파트가 아닌 신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하면은 뭐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저렴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에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GTX에 따른 호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를 100% 추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D1 같은 경우에 높은 경쟁률 16,128대 1의 경쟁률, 물론 한 세대였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인근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거래 가격 및 가격 하락 폭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저 가격 4억 원, 그리고 4억 원대의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876세대 12개 동,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했고 247%의 용적률, 그리고 16%의 건폐율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위치도를 살펴보면은 1호선 성균관대역에 바로 인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 같은 경우에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아파트, 지금 보시는 곳이 위치인데요. 이곳에 이제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 신청을 한 물량이고요. 또 인근의 이목지구 대방 디에이트르 물량이 이제 지금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가격 대비 10억 원을 넘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천천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역하고의 거리가 더 멀지만은 구축의 아파트라는 단점이 있지만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좀 일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렉스비아 인근의 북수원역이라고 해서 인덕원까지 이어지는, 동탄에서 인덕원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가 개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또 화서역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의 호재가 있죠. 또 스타필드가 완공이 돼서 이러한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있고요. 수원역 같은 경우에도 1호선, 수인분당선, KTX, GTX 뭐 이런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역까지 무려 2정거장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입지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이제 주변의 아파트 천천 삼성 레미안을 보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 24평의 실거래 가격이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평형의 무순위 청약은 4억 9천만 원에 나왔고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6억 1,400만 원에 나와서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수원 SK 스카이뷰 13년차 된 아파트의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8억 3천만 원인데요.
있어요. 실거래 가격이. 그거에 비해서 뭐 2억 원 저렴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목지구 같은 경우에 북수원 이목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거에 비해서 수원 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원 이상 저렴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59 A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의 청약 경쟁률이 이제 78,096대 1 상당하죠. 그리고 8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가 86,273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신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구축이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들이라면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 삼성 레미안의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35평형 같은 경우에 이제 6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것이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이제 2억 1천만 원이나 떨어져서 31%의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 수원 이목지구의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넘어갔고요.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억 원에 무순위 청약 저렴하게 진행이 됐지만은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이제 8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본다면은 구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4억 원대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구축이지만은 주변의 신축 대비 많이 떨어진 그런 곳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한 곳들, 그리고 저렴하게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대1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욱더 비공개 좋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니까 스터디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4억 6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5억 원대까지 거래가 됐던 것들이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비싸지만은 이런 공급 물량들이 또 들어서게 된다면 주변 가격이 또 가격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그 물량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난 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아파트들, 구축의 아파트들까지도 가격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의 아파트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입니다. 이 아파트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1534세대, 이제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25%의 용적률, 15%의 건폐율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청라 국제 신도시가 있죠. 이제 송도 신도시 그리고 청라 신도시가 있는데, 이 청라 같은 경우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개통이 이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호선이 이제 완공되게 된다면 추후에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곳이고요. 이제 스타필드라든가 주변에 이제 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쾌적성 여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쾌적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라호수공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청라호수공원에 조망이 가능한 곳들은 이제 가격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될 거고요. 또 조망권에 따라 가지고 또는 이 단지가 이제 청라호수공원과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조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또는 보이지 않는 아파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가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이제 34평형의 한양 수자인 레이크 블루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12억 원을 넘어갔었어요. 너무 진짜 높게 올라갔던 가격이 지금은 7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여건 그리고 지하철의 호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12억 원을 넘어갔던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7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7억 2,200만 원까지도 떨어져서 거래가 된 곳이 있습니다. 이제 9억 원까지 또는 8억 원까지 거래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가로 거래가 된 것들은 조망하고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토탈적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그러한 곳들 중에 경기도하고 인천의 최근 하락폭이 큰 아파트 세 곳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입니다. 인덕원 같은 경우에 GTX 호재가 있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의왕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2422세대 32개 동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용적률은 246%, 건폐율은 16%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아파트는 2422세대 대단지이면서 35평,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최대 4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가를 찍었던 2021년도에는 12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1층이긴 하지만 8억 2,500만 원, 34%가 떨어져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의 가격 형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은 GTX에 웃었던 인덕원 아파트값 3억 3천만 원이 하락했다는 기사입니다. 3월 5일자 최근 기사이고요.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도 9평 13억 원 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9억 6,5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손동 그리고 포일동 같은 경우에 가격의 하락폭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일동의 인덕원 숲속마을 4단지 같은 경우에도 9억 6천만 원에 최근에 아파트가 팔려서 신고가 대비 3억 원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의 폭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 GTX의 호재, 월판선의 호재 등이 있지만은 너무나 오버슈팅 되면서 가격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으면서 하락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의 아파트들은 저점을 찍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제가 표시한 이곳이 이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보면은 인덕원 자이 SK뷰 아파트가 있고요. 또 퍼스비엘 아파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비엘 아파트 대각선으로 보면은 엘센트로 아파트가 있어요. 이쪽에. 이 엘센트로 아파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인덕원의 GTX 호재를 받았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 평촌역과 범계역을 아우르는 평촌신도시가 있어서 평촌신도시의 인프라 시설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덕원역 인근에 많은 개발 호재, 월판선 같은 GTX 같은 그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조정을 받는 지역들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지하철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인덕원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도 가격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곳이 인동선이 또 개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착공을 시작을 했고 완공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서울로 강남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역세권이 될 곳들, 지하철이 생기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역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같이 현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현장 답사도 하고 싶고 또 1대1 상담이나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보면은 이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GTX 호재라든가 이런 역세권의 호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큰 폭으로 올랐던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의 가격을 본다면 1층이지만은 8억 2,500만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억 5천만 원에도 또 1층짜리가 거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보니까는 이제 9억대에 안착을 했지만은 8억대의 매물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금매의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8억대에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풍림아이언 아파트인데요. 인천의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객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역들이 생기면서 역세권의 아파트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007년도에 이제 건축을 한 아파트이고 2090세대 26개 동,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15%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 하락을 해서 33평형의 아파트가 2021년도에 5억 8,8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2월 달에 3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3평인데 구축이긴 하지만 3억대면 그래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금액대라고 보여지고요. 37%가 하락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송도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 가격 하락의 폭이 크죠. 그 중에서도 809의 가격 하락폭이 큽니다. 이제 이편한 세상 송도, 마리나베이 이런 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큰데요.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이제 덩달아서 가격 하락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수구인데, 이 연수구 중에서도 연수구에 있는 풍림아이온 같은 경우에도 하기계 풍림아이온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연수구 송도 국제신도시에 있는 가격 하락폭이 큰 아파트의 매물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하객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 될 곳들, 그리고 가격의 하락폭이 큰 곳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곳들 중에 이제 거래 증가가 늘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시세 대비 많이 떨어진 곳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하객역이 생길 예정인데요. 이 하객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CTOCL의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부 세대는 분양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3월 달에 CTOCL 7단지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착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하객역 인근에 풍림아이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고요. 고점 대비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인 분당선 라인에 하객역 말고 송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삼성 레미안이 분양을 최근에 했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도 이제 크게 신시가지로 변모할 지역이니까 이런 아파트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외에도 이런 지역들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부담이 됐던 아파트의 가격들이 좀 감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3억 6,500만 원, 3억 7,800만 원, 3억 원대의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CTOCL 같은 경우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급 물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욱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세 번째는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이고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건축이 되었고 1220세대 17개 동, 용적률은 239%, 건폐율은 17%의 아파트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강이 흐르고요. 한강 밑으로 미사지구가 있죠. 그리고 이 한강 위로는 남양주에 이제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 신도시 개발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죠. 이 왕숙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남양주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요. 양정 역세권의 개발 또한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덕소역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하고 거리가 좀 멀기는 하지만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제 교통의 개선들이 이루어질 남양주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최고점 대비 많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들 중에 많이 올랐던 가격들 중에 많이 떨어졌던 곳들 좀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청약 같은 경우에 지금 고분양가 물량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은 청약의 물량이 아닌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 중에 이제 많이 가격이 떨어진 곳들을 접근하게 된다면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 가격의 조정 폭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가격의 하락폭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9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것이 5억 5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억 7천만 원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40%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거래 가격하고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권의 가격이 형성됐던 곳이 있는데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죠. 내가 만약에 이 박스권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 팔았으면 이만큼의 수익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러한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또 이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지역이 아주 우수한 지역은 아니지만 최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는 5억 원대의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안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억 3,900만 원, 5억 5천만 원에 이제 35평형, 34평형의 아파트를 이제 내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점 뭐 8억 원이 넘어가는 부담스러웠던 가격 대비 40% 떨어진 가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파트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 곳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는 더욱더 좋은 정보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